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변수 계속 이어지면서 하락 종목수가 많고 지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문제, 중동 문제, 중국 변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까지 갑자기 터졌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외신에서 보면 이런 부담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주가 올라가긴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플러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장 재료를 좀 정리해 보면 긍정적인 재료, 주로 오전에 반영됐던 재료죠. 파월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 그리고 그러면서도 금리는 내릴 거다. 단 금리 인하하는 거에 좀 여유가 생겼다. 천천히 내리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강세를 보인 거, 마벨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당국이 어쨌든 시장 방어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의지만 보여주고 돈은 아직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연기금이 매수하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제대로 돈 투입은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오전장의 지수가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환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안정됐잖아요. 근데 반면에 오후장에 주로 이제 영향 준 거는 부정적인 요인이었죠. 한국, 프랑스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정세 불안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유로화 문제하고 아시아 통화, 원달러, 그다음에 엔달러, 위안화, 이렇게 아시아 통화에 대한 불안함으로 외국인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환율이 불안할 때 외국인들이 또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게 매수해가지고 컴백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계엄령 사태 터지고 나서부터 매도로,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물론 전일보단 줄긴 했는데, 어쨌든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규모가 결코 적은 건 아니고, 그리고 정책 관련주가 막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거를 주식을 편안하게 들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기존에 그나마 강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깨지는 장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만 대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외신 나오는 거 보면 오늘도 어제보다는 양이 줄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엮이는 뉴스들은 나오거든요. 계엄령 이후에 이제 시장 안정기금을 투입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온 게 있는 반면에, 지금 중동, 유럽 이런 문제, 그러니까 유럽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있고, 또 중동도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시아 지정학 문제까지 나와서 이게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 경각심을 좀 불러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ING에서 어떤 분석을 했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S&P 이런 데서는 신용등급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소비 위축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그때 계엄령 딱 보도되고 나서 그때 음식 배달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될지도 모른다. 하여튼 이게 이런 내용을 보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한국 관련된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가 자꾸 외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 심리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일부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나마 시장에서 좀 강했던 게 정책주들이었는데, 밸류업 관련해서 올라갔던 KB금융을 비롯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여러 이유로 또 빠져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KB금융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선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빠지고, 또 그 한국가스공사가 급락했다가 상승했다가 급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막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가는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주 같은 경우도 또 주가가 또 크게 빠지고, 이게 이제 달리 보면 여기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주가가 강했던 종목군들이 시세가 반등도 못 나오고, 반등 나왔다 그냥 하루에 다 깨져버리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투자자들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짧게만 매매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반등이 이틀 연속 나오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하루짜리 반등만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오늘 반도체주가 되게 강하게 갔는데, 마벨테크가 미국에서 무려 23% 실적도 좋고 향후에 전망도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제가 이제 며칠, 사실 이번 사안 나오기 전에 우리 증시 급등할 때 제가 한국 증시 올라가는데 아마 ISM 제조업 지수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국 테크 지수하고 ISM 제조업 지수하고 방향이 비슷한데,
이게 터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테크 지수가 돌아설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확 하고 시장 분위기가 그때는 뭐 물론 테크가 주도한 건 아니었지만 좋아지려고 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 사안이 터지면서 시장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뒤늦게 이 부분이 일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되고, 뉴스상으로는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그 외신에 짤막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웰 다음이 루빈이잖아요. 루빈인데 이게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서 출시된다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2026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또 관련된 선주문 뭐 하면서 또 우리나라 AI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겹치면서 반도체가 그나마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M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관련된 재료, 루빈 조기 출시 가능성 이 재료에 올라갔고요. 근데 2차 전지주는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인데 코스닥에서, 근데 이게 저항 때 계속 맞고, 지난번 10월 그때 고점 맞은 자리는 저항 때 121선, 또 11월에도 121선, 이번 같은 경우는 불과 21선인데 그걸 돌파를 못하고 빠져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좀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강했던 엔터주 같은 경우도 뭐 그렇다고 대단한 어떤 악재가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거죠. 뭐 한국 방문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 외국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한국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보도되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K-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선호도가 좀 낮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3,200억 팔았는데 어제보다 한 1,000억 줄었죠. 근데 어제 동시효과 전에 5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어쨌든 매도는 좀 줄긴 줄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장중에 되게 이상한 매매가 나왔어요. 갑자기 2시 반 정도 되면서 갑자기 뚝 하고 선물 매도가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추정이 혹시 블룸버그 보도 뭐 그것 때문인가 뭐 이렇게 추정되는데, 하여튼 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파악되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로 다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때 뭐 요번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탄핵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그 예측이 이제 시장에서 일반적인 어떤 예상하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건지, 하여튼 저때 나온 뉴스 비슷하게는 그거 외에 좀 다른 뉴스가 파악이 안 되겠는데, 어쨌든 저런 미스테리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수가 저때 좀 버티면서 더 낙폭을 줄였어야 되는 식의 에너지가 쏟아져 버렸죠. 그렇게 됐고,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 순매도 1위가 KB금융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렇게 메리츠금융, 기업은행, 우리금융, 이렇게 금융주가 매도 쪽에 많이 포진해 버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체 매도의 절반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매도한 것보다 하이닉스는 또 더 많이 샀어요.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뭐 이런 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또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근데 잘 보면 삼성전자 매수한 거 다음 단으로 보면 순매수 2위가 네이버인데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하나로 지수를 좀 방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쪽에 자금이, 오늘 연기금이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지수가 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들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 JYP, YG, SM 이렇게 이제 엔터주 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주를 좀 뿌리듯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매도는 주로 제약바이오 이쪽 종목을 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순매도 1, 2, 3위가 엔터였어요. 근데 이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주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 번의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건지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숨고르기인지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금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다른 업종으로 이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고, 순매수 1위는 리가켄바이오고 2위가 테크윙인데, 테크윙은 최근에 기관이 6개월 동안 보면 되게 열심히 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평균 매수가 대비 한 7% 이상 빠져 있었는데 오늘 하루에 그냥 수익으로 돌려버렸어요. 근데 그 외에 오늘 특징이 뭐였냐면, 연계금이 오늘 제가 보기에는 연계금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뭐 인덱스 형태로 그냥 하여튼 종목을 시총 비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몇천 주에서부터 몇만 주 단위로 쪼개가지고 쫙 하고 반도체 쪽을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한 것도 그렇고 코스닥 쪽도 그렇고 아마 반도체 쪽을 기계적으로 좀 매수한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찍어보시면 연기금 쪽에 붙은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이런 수급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미증시가 지금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따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따로가 반대죠. 뭐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미증시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니 빠지는 것보다는 버텨주는 게 그나마 좀 낫잖아요. 미국까지 빠져버리면 뭐 경제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근데 조금 다른 측면도 있긴 한데 미국이 빠져야 다른 쪽으로 자금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한데 뭐 재료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미증시가 그래도 좀 버텨주는 게 낫다. 그 다음에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버텨주면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장기 PBR 밴드 선에서 하단 뚫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잘 안 내려오는 지하실인데 지하실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동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종목들이 좀 버텨주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일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아까 그 선물 쪽 뚝 빠지면서 오후에 막판에 시장이 밀린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어쨌든 차라리 정치 일정이 종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딱 돼버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좀 경기 쪽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출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는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갈아타기, 정책 관련주에서 갈아탄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어디론가 자금이 넘어가고 있다 지금 보면서 넘어가서 어제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연속성이 좀 있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선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나름은 되게 중요했어요. 이게 53,000원 초반에 있는 지지선에서 돌리느냐. 근데 오늘 다행히 거기서 꼬리 보시면 이제 그 검은색 선 확대해서 보면 저 검은색 선인데 몸통이 위에 붕 떠 있죠. 다행히도 꼬리는 걸려 있는데 좀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좀 돌려줘야지 이거 깨고 멀리 가면 지수가 여기서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어떻게든 막 좀 버텨주고 넉넉하게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고, 코스닥은 오늘 아직까지 저 분기선에서는 저 아래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 언저리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이 밑에 내려가 있는데 코스닥이 참 쉽지 않은 게 최근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22거래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7일 하락하고 17일 하락하고 6일 올랐어요. 그러니까 23거래일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하락한 날이 일방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근데 또 보시면 이틀 빠지면 하루는 달래줘요. 이때는 막 이틀 오르니까 4일 때려버리고 어쨌든 하루 오르면 이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보면 내일은 플러스 나는 순서가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또 최근 들어서 이틀 연속 매도한 적은 없고, 근데 이게 말을 달리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르게 보면 1000종목 이상의 상승,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불안함을 극복하려면 군중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군중심리다 하는 건 투자자들이 이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 가네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0개 이상, 보통 1000개를 보는데 1200개 이상 상승하는 날이 만들어줘야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200개 이상, 그 다음 날은 1000개 이상.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오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굉장히 의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지, 그게 이제 시장이 좀 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보고 이후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